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사무실 vs 아파트, 단독주택 땅 vs 아파트, 모랫바닥에도 풀이 자란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팅 부동산인데 배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거의 제가 안 했죠. 아파트를 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물건은 정말 안 좋은 물건인데 그렇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도전적으로 부동산을 매수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절대 말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판단이죠. 지금 사실은 부동산이 썩 좋은 시기가 아니지만은 그런데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또 마땅한 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미국 주식 이야기 많이 하고 채권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막상 아주 큰 금액을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좀 겁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좋다고 하지만 지금 좀 많이 고점이죠. 솔직히 저는 미국 주식 절대 하지 말라는 인버스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채권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좋다 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일단은 투자를 해놓으면 잊고 지낼 수는 있습니다. 원투데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서 사놓고 잊고 지낼 수가 있어서 다른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사실 부동산 투자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 투자할 때가 꽤 많다. 절대적인 가치 측면에서 부동산을 사야 할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저 정도 아파트면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거보다 훨씬 좋은 부동산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종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소개를 하는가? 원래는 저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혼자 낙찰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옥션원을 예전부터 공동구매로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그걸 보려고 옥션원 공동구매를 해서 물건들을 봅니다.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멤버들이 로그인을 많이 합니다. 경매 관심도가 좀 올라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제 고금리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애지간하면 지금 경매를 참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애지간한 물건이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돈이 있으면 지금은 채권이 좀 더 유리한 상황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채권이 유리하죠. 채권 가격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부동산보다는 채권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돈도 없습니다. 돈도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아닙니다. 월세 수익 안정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팔고 또 사고 해봤자 여러 가지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뭐 옥션원에서 입찰할 그럴 건수는 몇 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이거 참 괜찮은데 이런 물건들 앞으로 종종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보시면 그 물건을
보시면 정말로 좋은 가격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물건보다도 훨씬 괜찮은 물건이구나 하실 겁니다. 실제 물건은 앞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방침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방향성, 전략, 전술 짜고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불안 심리로 내가 매수를 이제는 해야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짜는 첫 번째 작전은 요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대출로 부동산 매수 가능한 경우, 앞으로 제가 만약에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런 물건을 아마 입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 역세권, 전철역 주변에 있는 물건 아니면 웬만하면 사지 마십시오. 서울도 인구가 감소하면은 서울도 소멸 지역이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무조건 입찰하고 그러지 마시고 서울도 역세권 아니면 일단은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침을 잡으시는 게 좀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역세권에 있는 물건 두 개입니다. 왼쪽이 사무실, 오른쪽이 아파트입니다. 둘 다 집합 건물이죠. 저 한 칸만 내 겁니다. 매수를 하면. 그런데 오른쪽 아파트 한번 보시면 임대 수익률이 세전 2%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아파트 매수하시는 분들 99.9999%가 투자로 매수를 하는 거죠. 투자로 매수를 했다. 그 이야기는 임대 수익률을 꼭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요걸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임대 수익률 2%밖에 안 되지만 1주택으로 임대하면은 임대소득세가 없다는 점은 장점인데 그러나 임대 수익률, 세전 수익률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초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무실 중에서는 임대 수익률이 5% 정도 나오는 물건을 찾으면 나옵니다. 이런 거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물론 내야 되고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번잡한 일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되겠죠. 임대소득세 무조건 내고 종합소득세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떼더라도 기본적으로 5% 정도 임대 수익률 나오면 3%보다는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출로 만약에 산다. 3%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 5% 정도면 조금은 남을 겁니다. 반면에 3%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면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요런 물건들을 보면 됩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해서 얼마 소득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하는 방향입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자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장기 보유 가능한 물건, 흔히들 최고의 물건이 아파트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주공아파트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용적률 가득 찼습니다. 임대 수익률 2%밖에 안 나오죠. 그것도 세 전에. 그런데 그러면 땅 지분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땅 지분 얼마 안 됩니다. 토지 한 평당 가격 환산해 보면은 1억 2천 이런 게 허다합니다. 공유 지분인 주제에 땅 한 평당 주거지가 1억 2천씩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장점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단독주택 한번 보면은
사실은 임대 수익률은 아파트보다도 안 좋습니다. 1% 임대 수익률 나오는 물건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는 괜찮다는 거죠. 부채를 땡기지 않고 있는 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 경매에 나온 것들 보면 물론 일종 전용 아니면 일종 일반 주거지이긴 하지만 자연 녹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토지 한 평당 가격이 2천만 원 뭐 이런 것들 꽤 많습니다. 공유 지분도 아니라 단독 지분입니다. 단독 지분인데 아파트 비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저렴한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들고 있는 돈, 많은 돈을 투자해 볼 만하다. 이런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요걸 바꾸어 말하면 아파트는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입니다. 땅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밖에 볼 게 없죠. 수익률이 최고로 중요한 게 아파트인데 사람들 안 봅니다. 시작과 동시에 실패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격 높다고 그게 성공 아닙니다. 내가 팔 시점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가격이 얼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왼쪽 단독주택은 어차피 장기 땅 투자 개념입니다. 장기 땅 투자 개념. 그러니까 수익률 무시 가능한 거죠. 땅이 넓은 주택에 투자한 사람, 공유지분 좁은 땅에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 시간 갈수록 유리한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지금은 새 아파트 들어섰다. 고급 주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고급 주거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30년쯤 지나면 지금 화려한 고급 주거지라고 하는 게 반슬럼가가 되는 게 거의 확정인데 어떻게 고급 주거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공유지분 땅이라서 여기에 사는 사람 몇 명이 또는 일부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똥이죠. 시간 갈수록 똥이 됩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내가 재건축하겠다 마음 먹는 날이 재건축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이, 그 주인들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는 슬럼가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들 중에서 땅만 나온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요거 낙찰받으면 땅은 내 건데 건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최고의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 넓은 주택, 땅에 투자하는 거죠. 어차피 임대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개념이라면 부채 없이 내 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개념이라면 땅만 나온 경매 물건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되고 이런 거 법정지상권 묶여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플라스틱 장난감 금메달이면 이런 물건은 순금입니다. 순금. 실제 물건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면 아마 내가 아파트 왜 관심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는가 아마 후회를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단독주택 넓은 땅하고 아파트하고 비교 설명을 해드립니다. 왼쪽이 단독주택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 이유는 땅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땅이 넓어서 한마디로 단독주택 기름은 그 기름 중에 상당 부분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쓸모가 있는 참기름입니다. 나중에 사라지지 않는 참기름. 그래서 당연히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은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상당히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정상이더라. 거품이 있긴 있지만 조금밖에 없더라. 반면에 아파트 기름은
폐기름입니다. 폐기름. 전세 가격 저 밑에 있고 매매 가격 저 위에 있는데 전세 가격도 단독주택보다는 좀 높습니다. 임대는 좀 잘 나가지만 그러나 매매 가격에 기름이 엄청나게 끼어 있고 요거는 폐기름입니다. 폐기름. 전세제도 자연 소멸하면서 없어지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 한쪽은 울고 한쪽은 울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물건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실제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앞으로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